Down, down. 안녕하세요. 픽스터 국빈관입니다. 영상에 앞서 대한민국 1등 스포츠 분석 카페인 스포츠 정보통으로 오시면 영상에 없는 경기와 스포츠 분석가들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5월 7일 EPL 두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벌리와 아스톤빌라의 경기입니다. 벌리팀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흐름이 매우 좋다. 직전 6경기에서 단 1패밖에 없으며 4승을 거두고 있다. 4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18위 에버튼보다 1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 승점 2점 차로 앞서 있는 상황. 특히 최근 10년을 동행한 다이치 감독을 경질하고 U23팀 감독이었던 잭슨에게 감독을 맡겼다. 다행히 최근 3연승을 달리며 경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득점이 터져주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6경기 9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도 3경기나 된다. 벌리 특유의 측면 혹은 후방에서 크로스에 이은 공격이 먹혀들고 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이 매우 좋으며 최근 기록한 5골 중 4골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세트피스에서 나온 득점이다. 주력 투톱 웨고스트와 피드라가 폼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좌, 우 풀백 테일러와 로버츠도 활발한 공격 가담을 통해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고 있다. 세트피스 득점 비율이 전체 득점 비율의 35%나 되는 것은 당연한 수치다. 아스톤빌라도 세트피스에서 적은 실점을 내주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무득점으로 일관하지는 않겠다. 수비 집중력도 꽤나 올라왔다. 최근 4경기에서 2실점만을 허용했으며 2경기를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2실점 1실점은 골대에 맞고 나온 공에 맞으며 불운하게 허용한 자책골이며 1실점은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다. 저자세의 팀 컬러 덕분에 지공에서의 실점은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테일러, 타코우스키, 콜린스, 로버츠로 이어지는 포백의 수비 조직력과 집중력은 물이 올라있으며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소속인 넘버원 골키퍼 포프도 이번 시즌 경기당 3.1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뒷문을 틀어막고 있다. 아스톤빌라의 공격력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도 최소 1실점 내외로 골문을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겠다. 벌리의 결장자는 벤미, 구드문드손, 피터스, 웨스트우드, 로드리게스, 코넷이다. 다음은 아스톤빌라입니다. 최근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다. 직전 6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으며 4패를 당했다. 해당 1승도 꼴찌 노리치를 상대로 거둔 승리다. 순위도 13위까지 추락한 상황. 지난해 11월 제라드 감독을 선임하면서 상승세를 탔지만 최근 공격 패턴이 대부분 읽히면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5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강등권인 18위 에버튼과의 승점 차는 8점 차. 강등권 경쟁자인 벌리, 리즈, 에버튼의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잔류를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다. 득점력이 좋지 않다. 최근 5경기 3골, 2경기를 무득점으로 일궈냈다. 3골 중 1골은 PK골이며 직전 노리치 시티전에서 기록한 2골은 만들어 냈다기보다는 상대 수비 실책에 이은 득점이었다. 본적으로 수비진과 공격진이 폭을 좁게 형성해 압박 시스템을 즐겨 사용한다. 좌, 우 풀백까지 공격에 가담시켜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후 공격을 마무리하는 패턴이다. 다만 이러한 전술은 제라드 감독 부임 후 초반에는 어느 정도 먹혀들었으나 최근 상대팀에게 간파당하거나 결정력 문제로 득점을 올리는 대어려움을 겪고 있다. 벌리가 최근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아야 최대 1골이겠다. 최근 수비력도 그다지 좋지 않다. 직전 2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긴 했으나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며 체력이 떨어진 레스터와의 경기와 꼴찌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 이전 4경기에서 9실점을 허용했다. 좌, 우 풀백의 잦은 공격 가담으로 인해 측면 뒷공간이 열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최근 실점을 허용한 패턴을 살펴보면 상대 측면 자원들에게 허용한 실점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주력 수비수 밍스를 제외하면 190cm가 넘어가는 선수도 없기 때문에 높이가 강한 팀도 아니다. 측면 공격과 높이에 강점이 있는 벌리에게 실점할 확률이 매우 높겠다. 아스톤빌라의 결장자는 산손, 하우스, 베일리이다. 벌리는 낮은 무게중심을 바탕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언더가 나온 점. 아스톤빌라의 최근 공격력이 좋지 않아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언더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언더의 가능성이 높겠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최근 벌리의 흐름은 매우 좋다. 풀 경기를 보면 선수,
코칭 스태프뿐만 아니라 팬들까지 동기부여가 충만한 모습이다. 더구나 이번 일정은 홈경기이다. 최근 홈 3연승을 거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벌리의 승리가 유력하다. 벌리 승 2.5 언더를 추천한다. 다음 경기는 첼시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첼시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경기력은 매우 좋지 않다. 직전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를 기록 중 아스날, 에버튼에게 패배를 당했고 맨유와는 무승부, 로테이션 멤버가 나온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상대 퇴장과 후반 막판 득점으로 인해 간신히 승리를 따냈다. 리디거, 크리스텐센과 같은 선수들의 이적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경기장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5위 토트넘과의 승점 차는 단 5점 차, 4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득점력에도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4경기 4골을 기록 중, 투엘 감독의 맞춤 전술, 세세한 공격 지시 등으로 인해 찬스는 많이 만들어 내지만 결국 공을 차는 것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결정력이 좋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직전 3경기에서도 무려 64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단 2골만을 기록했다. 지우와 루카쿠, 베르너, 하베르츠와 같은 12선 자원들이 심각한 골 결정력 문제를 겪으며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울버햄튼의 최근 수비가 흔들리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팀 컬러가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상위 7개 팀에게 3실점 이상 허용한 적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도 멀티 득점의 가능성은 극히 낮겠다. 수비진도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 6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중 실바, 아스필리쿠에타, 알론소는 모두 30대로 체력, 순발력, 스피드 면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문제를 겪고 있으며 크리스텐센, 리디거는 스페인 클럽으로의 이적이 거의 확정됐다. 여기에 사르, 제임스, 찰로바는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해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허용한 실점들도 대부분 수비 상황에서 실수를 범한 것으로 스스로 무너진 경향이 있다. 울버햄튼도 황희찬, 실바, 네투 같은 선수들의 압박이 활발한 편이기에 최대 1실점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 첼시의 결장자는 7회 5도이다. 다음은 울버햄튼입니다. 최근 페이스가 매우 떨어졌다.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고 있으며 4패를 기록 중. 시즌 초반 새로 부임한 라즈 감독 아래 스리백의 짜임새 있는 수비를 바탕으로 신승을 많이 거뒀지만 최근 그마저도 상대방에게 읽히며 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도 중반에 쌓아놓은 승리 덕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걸려있는 7위 웨스트햄과의 승점 차는 3점 차.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역전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득점력도 현저하게 떨어진다. 리그 최소 득점 4위, 최근 3경기에서 무득점으로 일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3경기에서 기록한 유효 슈팅이 7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즈 감독의 소극적인 경기 운영은 수비적으로 강점이 있지만 공격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특히 짜임새는 전혀 없어 보이며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여기에 트린캉, 황희찬, 네투, 실바, 히메네스와 같은 12선 자원들의 폼도 매우 좋지 않다. 그나마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던 주력 2선 포덴세는 부상으로 이번 일정에 나서지 못한다. 다만 전방에서의 압박은 괜찮은 편인데 첼시의 수비진이 최근 실수를 연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한다면 최대 한 골 정도의 가능성은 있겠다. 공격이 터지지 않으니 짜임새 있던 수비도 무너지고 있다. 최근 5경기 9실점을 허용 중.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아 좌, 우 윙백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 역습 상황에서 3명의 수비수만 남게 된다. 다만 볼리는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팀들에게 공략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 여기에 최근 3경기에서는 마찬가지의 기조로 3번의 PK를 허용했다. 다만 상위 클럽들을 상대로 할 땐 더욱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위 7개 팀에게 3실점 이상 허용한 적이 없다. 이번 일정도 최소 12실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울버햄튼의 결장자는 세메두, 힐먼, 포덴스이다. 첼시가 최근 공격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3경기 중 모든 경기에서 언더가 나온 점, 울버햄튼의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인해 상위 4개 팀과의 5경기 중 4경기에서 언더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언더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또한 후수하겠지만 양팀 모두 흐름이 좋지 않으나 울버햄튼이 더욱 어려운 상황, 공수 밸런스 모두 무너지며 이도저도 아닌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특히 울버햄튼은 상위 4개 팀과의 5차례 맞대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첼시 승, 언더를 추천한다.
경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